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전인구의 주식투자 일주일 만에 뽀개기라는 책입니다. 전인구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아라크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2021년 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33쪽입니다. 한 문장으로 간략히 저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 30만 명을 보유한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운영자이시면서 15년째 주식 투자를 해온 실전 투자자이십니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동학개미, 한국, 로빈후드, 미국, 청년 부추, 중국 등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심지어 평소 주식의 문외한이라고 치부되던 40, 50대 주부들마저 그 열기 속으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고 있는 것인데, 장기적,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휩쓸리지 않을 기본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책은 주식 초보자들을 올바른 투자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 주식 투자의 기초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지, 각 주식의 특징은 무엇이고 언제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등을 알려줍니다. 2장에서는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적 분석의 보조지표 활용법과 패턴 분석법 등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3장에서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 알아야 될 기업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등을 보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외국인 따라하기 전략의 효과와 이모작 투자가 가능한 업종 등을 알려줍니다. 5장에서는 환율과 금리와 유가가 주가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등 상황별, 업종별 실전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대 기술적 분석. 주식 투자의 방법에는 두 가지 가치 투자와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믿음을 둔 주식 투자 전략을 말합니다. 회사의 지분을 사서 회사를 공동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가치 투자의 실천자들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하는 일은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고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얼마를 주고 사야 적당한 가격인지 계산하고 이보다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이 가진 가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보자들이 알아야 할 가치는 첫째로 기업이 가진 현금 또는 부동산 자산의 가치입니다. 시가총액, 다시 말해 기업 주가와 주식수를 곱한 것이 1000억인데 부채를 빼고도 기업이 가진 현금과 부동산 가치가 2000억이라면 이 기업을 1000억 할인받아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가치입니다. 한편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을 볼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는 것입니다. 또 퍼라 불리는 주가 수익 비율, PBR이라 부르는 주가 순자산 비율 등이 가치 투자자가 자주 보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ROE란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퍼라고 불리는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PBR은 주가가 그 회사의 한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저평가된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현금을 잘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가치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낮아 만약의 경우에도 투자 손실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주가가 충분히 오를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이후에는 주식시장을 보고 있지 않아도 되어서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 비해 가치 투자의 단점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빛을 보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문제는 가치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존재합니다.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데요. 과거의 주가 변동을 분석해서 단기간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주가는 시장에서 사려는 사람, 즉 수요와 팔려는 사람, 공급, 즉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과거의 주가, 거래량 지표의 흐름을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와 거래량의 그래프인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주로 장기 투자보단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고 비교적 수익률이 높으나 위험 또한 커서 손실 가능성도 높은 방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박스권 돌파 전략. 보통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며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주가가 박스 안에 갇혔다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할 정도로 주식이 사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과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데요. 이때 투자를 해서 단기적 수익을 냅니다. 두 번째, 패턴 투자. 주식 차트를 보면 V자, W자, 3중 바닥형 등의 반등 패턴이 있고 3중 천정형의 하락 패턴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패턴을 보고 주식을 사고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N자형, 눌림목 패턴 등으로 거래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정보. 기업을 빠르게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시황, 다시 말해 주식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거래되는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과 증권사에서 분석한 리포트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은 신문 읽기입니다. 신문의 경제면에는 최근에 발생한 경제 이슈들과 산업, 기업에 대한 정보, 주식시장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종이신문보다 인터넷 신문으로 더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메인 화면의 금융 카테고리를 통해 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식 종목에 대한 뉴스와 공시를 알고 싶다면 뉴스 공시 탭을 클릭하면 해당 종목의 뉴스와 공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와 공시가 떴다면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경제 주간지를 구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경제 주간지를 1년간 구독하면서 경제에 대한 눈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한 보고서도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잘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를 보고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이를 추세로 기업의 미래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주고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증권 정보 사이트나 주식 투자 카페에서도 주식 투자자나 전문가의 글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관점과 다수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좋습니다. 다만 수많은 예측성 글들 속에서 근거 없는 루머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글이 아닌 일반인의 글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10배 오르는 좋은 종목 발굴하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로 알짜 기업인지 확인하기.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은 제대로 벌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 현금은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이 기업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알 수 있는데 기업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세 가지 지표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기업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적정 주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는 증권사 HTS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편하게 네이버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원하는 기업 이름을 검색하면 주가와 기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주식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시가총액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먼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주가나 차트를 클릭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 오른쪽에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퍼, PBR, 상장 주식수, 액면가, 외국인 보유 비율, 배당 수익률 등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가 클릭 한 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기업이 얼마를 벌고 얼마가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사를 잘하는 기업인지, 자산이 넉넉해서 부도날 걱정이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의 재물을 보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까요? 종목 분석을 누르고 나서 아래 재무 분석을 누르면 포괄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는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의 상품을 팔아서 어느 정도 이익을 냈는지를 알려주는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액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말하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영업 외의 이익은 부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며 당기 순이익은 간단하게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조정을 하면 총 포괄 이익이 나오는데 매년 총 포괄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며 우리는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무 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순수한 기업의 돈이라 할 수 있는 자본 총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업이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위험하게 운영되는지를 보려면 부채 비율, 다시 말해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그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 보고요. 400%가 넘으면 투자를 주의해야만 합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단기 순이익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괄 손익계산서 상에는 돈이 나가지 않아도 나간 것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비나 차량을 사면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가격을 몇 년으로 나누어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돈은 첫 해에 나갔는데 5년 동안 비용을 나누어서 나간 것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순이익이 실제와 맞지 않게 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한 해 동안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기업의 현금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어야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보여줍니다. 투자를 해서 돈이 나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투자한 돈을 찾아왔다면 플러스가 됩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본이나 금융으로 돈을 가져오거나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고 배당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플러스가 되고 돈을 갚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기업들은 증자나 돈을 빌리기보다 이익을 배당하고 대출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는 가치 투자를 위한 기초 지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서 투자 지표를 누르면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이며 PER은 주가 수익률이며 현재 EPS로 몇 년을 벌어야 주가가 되느냐, 즉 투자에서 본전을 몇 년 안에 찾을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3일 12시 16분 주가 기준 LG생활건강의 퍼는 28.7년입니다. 2015년에는 40.4년이었는데 이익이 빠르게 늘면서 퍼 값이 줄고 있습니다. 퍼는 10에서 12 정도를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28로 적정 퍼보다 높으니까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고평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기업의 자본 총계를 주식 수로 나눈 것이죠. 위 기업의 BPS는 24만 7,477원입니다. 그런데 현 주가는 136만 6천 원이니 자본 대비 꽤나 고평가가 되어 있죠. 몇 배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PBR을 보면 됩니다. 136만 6천 원을 BPS인 24만 7,477원으로 나누면 현재 PBR이 5.1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BR이 1 이하면 주가가 회사가 가진 자본만도 못하다는 것으로 자본 대비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고 1보다 높으면 자본 대비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 투자로 2배 수익을 얻는 방법.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한 주식이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만큼 큰 수익률을 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저도 가치 투자를 하면서 7년을 기다린 주식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7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수익률이 30%로 낮아지더군요. 그래서 개발한 방법이 이모작입니다. 한 종목을 기다리면서 2단 콤보 또는 3단 콤보 수익률을 얻는 방법입니다. 제가 노리는 주식이 오르기 전에 먼저 오르는 주식을 사서 수익을 보고 기다리던 주식으로 또 수익을 보고 이후에 오르는 주식을 사서 또 수익을 보는 3단 콤보 전략이 가능합니다. 제가 성공했던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건설주는 경기 민감주로 보통 10년마다 성수기가 옵니다. 그래서 7년가량을 잠복해서 기다렸습니다. 건설 경기 붐이 다시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확실하게 벌어보자는 생각으로 관련 업종주를 다 뒤졌습니다. 먼저 찾아낸 업종은 시멘트입니다. 성신양회, 쌍용양회, 아시아시멘트. 정확히 2007년 좋은 시기에 사서 2011년 최악의 사이클을 맞고 2014년에 전량 매도를 합니다.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3개 회사 모두 3-4배가량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것만 딱 먹고 나가면 섭섭합니다. 기왕 방망이 휘두르는 거 크게 힘주고 휘둘러 봅니다.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건설 현장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2013년에서 14년에 투자금을 확 늘린 이유는 신도시가 지어지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골리앗 크레인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모델 하우스마다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집을 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건축자재를 파는 회사를 살 것인가. 시멘트와 비슷하게 가구 회사도 아사 직전의 호황을 맞이하며 주가가 크게 오릅니다. 한샘 34배, 현대리바트 15배가 올랐죠. 아파트 분양 현장에 들어갈 가구들의 도급 계약이 터지면서 2012년부터 꾸물거리던 주가가 2014-15년에 급하게 오릅니다. 아쉽게도 시멘트와 시기가 겹칩니다. 이걸 사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이후의 반성이죠. 그래도 자산주인 시멘트주로 버틴 것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어서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시멘트를 팔고 2015년도에 페인트주로 갈아탔다면 1년 만에 3배를 더 벌었을 겁니다. 이제 건설 자재주들로 재미를 봤으니 건설주에 투자를 해야죠. 아파트는 분양 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돈을 지불하는데 실제 수익은 잔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이익이 뒤에 잡히는 편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주에 투자할 때는 대형 건설주를 사면 안 됩니다. 대형 건설사는 국내 아파트 건설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해외 건설로 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유가와 연동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국내 아파트를 위주로 먹고 사는 건설사를 고릅니다. 계룡건설, 서희건설, 태영건설이 있네요. 화성산업은 당시 시기가 겹쳐서 좀 아쉽습니다. 2015에서 16년에 사서
2018년 아파트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팔아버렸으면 계룡건설은 1만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아 3배, 서희건설은 2배, 태영건설은 3배를 벌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면 아파트 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바닥 경제가 좋아집니다. 이때 경제 지표를 보면 경기 호조로 가고 있죠. 어쨌든 이러면 늘어나는 것은 대출입니다. 은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은행주는 건설 자재주보다 한 박자 뒤에 움직이는데 2016년, 17년이 대세 상승의 해였습니다. 건설주 중에 서희건설만 2014, 15년에 움직였을 뿐 계룡건설과 태영건설은 은행주와 대세 상승기가 동일합니다. 은행주는 2년간 2배가 올랐습니다.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건설과 은행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해였죠. 그래서 건설 자재주, 건설주, 은행주로 이어지는 3단 콤보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모작 정도로 만족해야 됐었죠. 금리가 오르면 적금 이자도 늘어나서 좋아하는 사람과 대출 이자가 늘어나서 걱정인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이 올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때 돈을 버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이렇듯 금리와 유가의 상황에 따라 웃고 우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모르고 투자하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려주는 기업은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융주가 금리 인상 시 수혜주입니다. 대표적인 금융회사는 은행인데요. 금리를 인상하면 은행은 순이자 마진이 오르게 됩니다. 은행 외에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와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내는 금융업종 특성상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도 순이자 마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권회사는 부동산 PF 대출 등에 돈을 빌려줘서 수익을 내고 보험회사도 낮은 금리로 저축성 보험을 팔고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이자 마진을 챙깁니다. 한편 카드사의 경우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와 카드 고객에게 돈을 빌려줘 수익을 얻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이자가 저렴해지면 마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빚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분양시장이 활발해져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분양을 하는 건설사는 자금 조달 이자가 낮아져서 마진이 늘고 분양시장도 좋아져서 매출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사도 금리 인하시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적금, 예금 이자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기 때문에 은행에 맡길 돈을 빼서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은행 이자처럼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은 매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10년 내내 꾸준히 연 8%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자랑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릴수록 이런 주식들의 인기가 더 오르게 됩니다. 자연히 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늘게 되고 주가도 오르게 돼서 배당주를 가진 사람은 배당 수익도 얻고 주가 차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전인구라는 분이 직접 자신이 투자하면서 겪었던 많은 상황들과 노하우들을 잘 녹여서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그리고 주린이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적인 투자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